이 집은 보증금 안전하다고 들었는데요. 선순위라 괜찮다면서요. 곽지혜 씨는 낙찰 결과 통보서를 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당표에 적힌 숫자들이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죠. 보증금 4억 중 되돌아온 건 고작 1억 7천. 나머지 2억 3천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날아간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그녀는 학원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배당표만 바라봤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너무나 차가워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전입신고도 확정일자도 실제 거주도 모두 했는데 왜 자신이 후순위가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걱정 없다고 했고 계약서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녀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2019년 11월 28일 그 하루에 시작되어 그 하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 최원진 씨는 1977년생. 경기도 시흥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부동산은 일확천금까진 아니더라도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수단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투자로 재미를 봤다고 했고 그도 덩달아 움직였습니다. 그가 고른 곳은 일산 두산 이브더 제니스. 역세권이고 상가도 딸린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시장은 과열되다 못해 들끓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9억 천에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갭투자였습니다. 임차인인 곽지혜 씨에게 전세금 4억을 그대로 받고 부족한 4억 천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꼼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만의 부동산 자산을 완성했다고 믿었습니다. 곽지혜 씨는 1978년생, 당시 초등학생 대상 학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새로운 전세 계약은 그녀에게도 간단하고 무난한 일이었습니다. 계약일은 9월 24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11월 28일. 공인중개사는 말했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봤는데 깨끗해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선순위니까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전세 사고 같은 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도 찍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그녀는 수업이 있는 날이라 오후엔 교탁 앞에 서 있었죠. 그날 그 시각 자신이 믿은 평온함이 뒤에서 무너지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같은 날 정확히 같은 날이었습니다. 곽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를 나선 뒤 집주인 최원진 씨는 새마을금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서명하고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등기소엔 근저당권 접수 신청이 들어갔고 이 접수는 같은 날짜로 근저당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이 몰랐던 사실이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그날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입신고를 11월 28일에 해도 법적으로는 11월 29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구조였죠. 그 미세한 시간차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나 대출기관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차를 계산해서 움직인 것이었고 그렇게 곽 씨의 보증금은 합법적으로 후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약서를 성실히 지키고 행정처리를 제대로 한 사람이 왜 피해자가 되어야 했는지 그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정부도 결국 움직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제도를 일부 손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선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만 담보대출을 실행하라는 지침을 권고했죠. 이는 곽지혜 씨 사례처럼 확정일자 이전에 대출이 먼저 실행되어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 금융기관이 후순위로 설정한다고 100% 믿긴 어렵겠죠.
그래서 실무에 밝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조언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두라고 말이죠. 이 조항 하나가 나중에 법정에서 세입자의 유일한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나 부동산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런 조언은 점점 상식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빠져 있고 중개인도 이를 강하게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지혜 씨 역시 그런 보호장치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무력한 채 법원 앞에서 낙찰 결과표를 붙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표를 보며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세입자로서의 신뢰와 보호받을 권리까지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잊으려 해도 2억이 넘는 손실은 뼛속까지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곽 씨는 집을 볼 때마다 의심이 앞섰고 두려움이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간단히 결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 계약서를 쓸 때면 계약일자와 효력 발생일을 반복해서 확인했고 전입신고는 시청 민원실이 열리기도 전에 대기줄에 섰습니다. 확정일자는 오전 첫 번째 도장받는 걸 목표로 삼았고 등기부등본은 복사해서 갖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그녀를 조심성이 과하다고 했지만 그녀로선 그게 유일한 방어였던 셈이었습니다. 집 하나를 얻는 일이 이렇게까지 긴장되고 계산적인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예전엔 전셋집 구할 땐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초 단위로 움직여야 겨우 피해를 피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덮진 않지만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녀는 다시 학원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방학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이전보다 줄였고 그만큼의 여유자금으로는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아픈 경험을 한 만큼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후배 교사들에게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건 꼭 알려줘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들은 한 후배는 바로 그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해 계약 특약을 수정했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누군가에겐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그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법이 정의롭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고통을 동반하죠. 하지만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예방이 되다면 그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곽지혜 씨가 잃은 2억 3천만 원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누군가의 보증금을 지켜내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경험은 다음 사람을 위한 연대가 되어 흐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누군가의 선순위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